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한자어 53번째, 53번째로 선택한 것은 바로 네 글자 우여곡절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한자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거는 뉴스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보시면 우여곡절 속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또 우여곡절 끝에라고 되어 있고요. 또 끝에.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는 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한자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자가 특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애돌 우자라고 하고요. 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여자에 굽을 꼭 꺾을 절 이렇게 됐고요. 영어도 상당히 어렵네요. 그렇죠? vicissitu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상당히 우여곡절만큼이나 어려운 단어가 하나 검색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뒤얽혀서 복잡하여진 사정 혹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서 어수선한 것 되는데요. 그냥 살펴보자면 이게 멀고 충분히 곡절이 많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계속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곡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한자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곡절 한자라도 쓰고 다사다난, 파란 곡절 이거는 파도를 나타내고요 라는 동의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글자를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여곡절을 중국과 일본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곡절이라는 말은 확실히 쓰고요. 일본에서도 곡절이라는 말은 쓰는데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절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취저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회를 쓰기도 합니다. 우여는 아니고 우회가 됩니다. 그래서 위회 취저라는 말을 쓰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취저 곡절만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도 그냥 살짝 보시면 우여곡절 쓰지만 우자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자 좀 다르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여자나 그 넉넉할 남을 여자나 같은 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요교크세츠 이렇게 우여곡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한중일 삼국이 비슷한 한자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여곡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 한자 자체로는요. 그래서 보면 애돌 우자 이게 가장 어려운 글자인데요. 이거는 발음을 나타내고 이건 이제 착받침이라고 하죠. 책받침이나 착받침 사획으로 써서 이게 애돌다, 그러니까 빙 둘러가다라 혹은 멀다의 뜻도 있습니다. 멀다. 그래서 애돌우, 멀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실사변에 이것도 멀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통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을 여자인데요. 여러분 안다시피 남을 여자의 왼쪽에는 밥식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많은 번체자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여유하다, 여유 할 때 남을 여자 쓰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설문부터 돼 있는데 이거를 중국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걸 남을 여자를 밥식자 없이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게 나여 혹은 남을 여자라고도 하는데요. 두 뜻이 다 있습니다. 원래가. 근데 나중에 그 나라는 이 말과 구분짓기 위해서 후대에 밥식자가 옆에 붙었다는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이 글자에 남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나중에 밥식자를 붙여서 음식이 특히 남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남을 여자, 나 여자를 보시면 사실 남다라는 와는 관련이 없는 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위에 집이 그렇죠? 지어져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뜻으로 변화가 된 것이겠죠. 어쨌든 이런 이제 자원은 좀 무시를 하시고 남을 여자, 그다음에 나 여자에도 남을 여자가 들어 있다. 뜻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로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여까지 알아봤고요. 말이 좀 꼬이네요. 굽을 곡자가 좀 웃기게 생겼는데 원래 보세요. 갑골문하고 근문 보시면 뭐 설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자가 원래는 이렇게 그 꺾은 각을 재는 이런 굽어 있는 자를 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고 이제 그리는 거겠죠. 뭐 이렇게 그리거나 직각을 만들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굽다 혹은 잘못되다의 뜻이 파생되었고 그 글자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여기서 여기는 정말 전혀 다른 글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이게 원래 굽을 곡자라고 뭐 돼 있는 설명도 있고요. 이런 곡자도 있다. 재밌죠? 그래서 좀 웃긴 거는 웃기다 보면 재밌는 거는 굽을 곡자의 부수를 보면 가로다 그러니까 말하다 왈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죠? 한자이기 때문에 조금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바르지 않다, 굽다의 뜻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일본 획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굽을 곡자를 쓰고 악곡이라는 표현도 같이 있죠. 음악이라는 표현도요. 꺾을 절자 보시겠습니다. 꺾을 절자 보시면 이게 좀 웃긴 면이 좀 있어요. 이것도 꺾을 절자가 손수에 그렇죠? 도끼죠. 도끼인데 도끼 근자인데 사실은 갑골문을 보면 도끼가 사실은 왼쪽에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이 나무를 쪼개는 도끼나 어떤 기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그렇죠? 설문해자 같은 데 보면 이 손수변이 제방변이죠. 손수가 부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손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자라는 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손이 나오진 않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변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 뭐라 그러죠? 그 도끼 같은 게 왼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문에서는 도끼가 오른쪽에 가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잘라진 모습이 돼 있었는데 이게 손수로 바뀌면서 전혀 다른 뜻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자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꺾을 절자에 보면 이게 부러지다의 뜻도 있어요. 부러뜨리다, 부러지다. 꺾는 것과 부러지는 건 다른데 세게 꺾으면 부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꺾을 절자에 손수가 있지만 원형을 따지면 손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한자였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지만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 꺾을 절자까지 봤고요. 그래서 우여곡절까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이 다음에는 이 한자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돌 우자입니다. 애돌 우자에 대한 그 활용 단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회, 그렇죠? 영어로는 detour라고 하는데 이것도 프랑스어에서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회하시오 할 때 우회인데 회자가 두 개가 있어. 이게 돌 회자가 마찬가지인데 그냥 회자를 이렇게 쓰든가, 그렇죠? 아니면 거기다가 이게 책받침이라는 속칭이 있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길게 걸을 인자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이고요. 이 착받침하고는 그렇죠? 민 책받침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으니까 착받침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조금 빨리 걷는 거고 얘는 길게 걷는다는 뜻이 있는데 뭐 둘 다 걷는다는 뜻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돌회자를 보면 이 글자도 돌회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쓴다고 해도 틀린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로 할 때 우회로 있고요. 우회술이란 건데 이거는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혈관과 관련이 있는 수술 방법인가 보다 정도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회회는 이 돌회자 두 개 다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여의 여자죠. 남을 여자. 여운. 원래는 그 음악이 좀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좀 흥이 끝나고도 남아 있는 비유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쓰이죠. 여집합 할 때도 여가 나오고요. 여타, 기타랑 좀 다르게 남은 그 밖에 이런 거고요. 여세를 몰아, 여념이 없다. 그다음에 여한이 없다 할 때도 쓰고 여파. 그 남을 여자는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쓰는 단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흥을 즐기다 할 때 여도 있죠. 이 정도로 해서 남을 여자에 대한 활용 단어를 살펴봤고요. 너무 자세하게 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또 다음 컨텐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불곡자죠. 왜곡하다. 외자도 좀 재밌죠. 이렇게 써야 되죠. 부정을 위아래로 썼어요. 그래서 기울 외자가 됩니다. 근데 외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외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고 뒤틀리고 구부러졌다. 왜곡, 역사 왜곡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완곡하다, 순하다, 아름다울 완자인데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조금 순하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완곡이죠. 간곡하다, 간절할 때 간청하다 할 때 간자거든요. 간절할 간자, 간곡하다. 희곡, 놀이의 뜻이고요. 희곡에서도 곡자가 쓰이고 굴곡, 곡선이라고도 쓰이죠. 다 쓰입니다. 방방곡곡 할 때도 쓰이는데 이것도 방방곡곡 따로 떼어내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얘는 동네 방자고요. 모 방자에다가 그렇죠? 흑토자를 옆에 왼쪽에 붙인 모습이죠. 이 곡자 같은 경우는 동네 그다음에 곡은 이제 산이나 들 같은 시내 같은 게 이제 구불구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빠짐없이 뭐 이런 뜻이 방방곡곡입니다. 마을과 마을, 구비와 구비라는 말도 우리말로 쓰죠. 순우리말로. 곡학아세. 상당히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그렇죠? 학문을 구부려서 원래는 이렇게 올곧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걸 살짝 뒤틀어서 세상에 아첨하는 것 좋지 않은 거죠. 곡학아세. 하지만 응용을 할 수 있는 학문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올곧게 가도 대중들과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절이죠. 우회곡절의 마지막 절자입니다. 절반, 반을 뚝 꺾은 거죠. 좌절, 꺾을 좌자거든요. 그래서 꺾여지고 또 꺾이는 거. 좌절하다 할 때 좌절이고요. 절충, 이 충자가 좀 어려운데 이 속마음 충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충정을 다하다 할 때 친구에 대한 속마음, 그렇죠? 절충, 중간에 속마음을 살짝 이렇게 접어가지고 조율을 하는 거 말이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절, 이거는 좀 꽃이나 나뭇가지에 비유를 한 건데, 그렇죠? 요 자체가 일찍 죽을 요자입니다. 그렇죠? 요자고요. 그리고 이 절자는 꺾을 절자니까 일찍 가지가 꺾였다, 꽃이 꺾였다 해서 그렇죠? 일찍 안타깝게도 일찍 죽은 는 것을 일컫습니다. 참고로 요절 복통할 때 요절은 이 허리 요자에다가 그렇죠? 이 절자가 또 끊을 절자가 이게 있어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이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비색자처럼. 어쨌든 이거는 허리가 끊어질 만큼 배가 아플 만큼 웃는 거, 우스운 것을 말합니다. 요절. 굴절 많이 보셨죠? 곡절, 이건 좀 사극에서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골절. 이거는 이제 꺾이다 못해서 부러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자에 나무가 부러져 있는 그런 그 초기의 그 형태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백절불굴, 그렇죠? 100번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걸 말하죠. 네, 멋진 말입니다. 쉽지 않죠, 근데. 그래서 오늘 우여곡절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각의 글자 그리고 각각의 글자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들까지 조금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우여곡절은 이 직역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곡절은 좀 쉽죠. 뭔가 이렇게 그 평탄하지 않은 좀 굽어 있고 꺾여 있는 이런 인생의 어떤 굴곡을 말하고요. 우여 같은 경우는 being 애둘러 갔다, 멀다, 뭐 애두르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꺾이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해가지고 얘는 뭐 충분히란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둘러서 충분히 곡절이 많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죠? 이런 게 우여곡절이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당도를 하는 거죠. A에서 B까지 오는데 평탄하게 쭉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뭐죠? 네. 이렇게 뭔가 곡절이 그죠? 꺾인 것과 구부러진 게 많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우여곡절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오늘은 설명이 길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53번 한자어는 우여곡절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